안녕하십니까. 요즘 러우전을 둘러싸고 페트로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대가 저물고 페트로 위안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새로운 형태의 브릭스 코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에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이 졸탄 포자르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페트로달러가 과연 지고 페트로 위안 시대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졸탄 포자르 보고서는 또 어떤 내용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 피아트 법정 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을 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넓은 시각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축통화국의 의무라고 해서 교과서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 현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미국의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지위를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법정 화폐입니다. 금으로 이제 이 가치가 보장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즉 국가가 이 달러 가치를 이렇게 이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미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의무를 제대로 이제 하지 않고 권리만 남용하게 된다. 이 경우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서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미국은 그런 실수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졸탄 포자르 보고서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전에 이 기축통화국의 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달러가 너무 흔해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한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2년 동안 이 적정 인플레이션 레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미친 듯이 이제 돈을 찍어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은 첫 번째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재정 건전성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건 행정부든 카터 행정부든 이 GDP 대비 한 60% 정도의 공적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이렇게 이제 프로텍트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DP 대비 거의 이제 130%에 해당하는 그런 공적 부채를 이렇게 이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두 번째 의무도 어겼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통화 정책입니다. 이 투명한 통화 정책은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가급적이면은 이 투명하게 미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현실, 이것을 고려해서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정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이 전 세계에 있는 주요한 은행들, 대형 은행입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 옵저버 자격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초대를 해서 미국의 금리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관찰하게 합니다. 미국 연준은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중국의 공상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홍콩 상하이뱅크,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도 있고, 그리고 이 도이치방크, 이 정도 이제 주요한 은행들이 와서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연준은 이런 것을 이제 비교적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사정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인 대외 투자. 이것은 꼭 달러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 이제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도 좀 주고 또 투자도 해줍니다.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이제 경제도 좀 발전시켜 주는 거죠. 자, 이 전 세계에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든 혹은
무역 거래든 이 결제 수단으로서 달러를 이용하고, 그리고 각국들은 어떤 이제 부가 생기면은 그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미국 국채를 사게 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 어떻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비교적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그런 위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나라에 도움도 주고 또 투자도 해주고,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함께 이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조금 이제 도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의적인 의무도 미국이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 드리는 표현입니다만, 중국 놈들이 오면은 병원이 하나 생기는데 영국 놈들, 미국 놈들이 오면은 이 도덕적인 훈계질만 하고 가더라.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각국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은 결국 이 미국이 외면을 받게 되고 미국 달러가 이제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이 계속 투자를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경제는 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 또 위안화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생기면은 뭐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줄로 달러 스왑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 달러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미국은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는 보다 많은 이제 달러를 공급해 주고, 저 나라는 달러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조금 잠궈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잠그면 안 되겠죠. 조금만 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어떤 이제 이 정치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해라는 어떤 자의적인 필터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아주 뭐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 혹은 이제 미국과 조금 거리가 있는 나라들은, 자, 그런 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과 미국 정부의 이제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 두 가지 것. 이것이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것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제 아들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가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라크 침공, 그리고 온갖 전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돈을 이렇게 이제 전비에 쏟아붓고 미국 경제는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한 27년 동안 미국 제조업의 50%가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뭐 일부는 멕시코로도 갔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누적이 되고 이 달러의 지위가 이제 지금 현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졸탄 포자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 솔직히 막 이렇게 신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졸탄 포자르는 헝가리 경제학자로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졸탄 포자르는 기본적으로 이 법정화폐 피아트가 이제 무너지고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커머러티 중심의 어떤 이제 이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거다. 뭐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고 커머더티 중심, 상품 중심으로 어떤 이제 새로운 화폐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특히 이제 졸탄 포자르는 위안화에 대해서 좀 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보고서를 보면은 야, 이 졸탄 포자르 중국 정부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페트로 위안이라든가 혹은 뭐 위안화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안에는 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특히 이 졸탄 포자르 보고서를 많이 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친중 학자들 한국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중국의 프로 차이나죠. 이런 사람들은 이 졸탄 포자르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쌍수두고 환영할 겁니다. 먼저 그 압축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뭐 여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탄 포자르는
상품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좌우할 거다.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들이 이런 새로운 이것은 비유입니다. 브레튼 우즈에서 뭘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G7 국가 원수가 아니라 동방의 G7 브릭스입니다. 브릭스가 새로운 다극화 체제를 만들게 된다. 저도 이 다극화 질서에는 이제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이제 5개 그룹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것이 확대될 겁니다. 한 12개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집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조인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각국은 지금 활발하게 만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덫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서유럽이 우크라이나 덫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아주 이 전쟁을 이카나마이즈 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쟁에 어떤 자원을 투자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피해를 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파괴되죠. 그리고 서유럽과 미국은 엄청난 전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수혜를 보는 세력은 있습니다. 방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군산복합체죠. 이런 자들은 수혜를 보지만은 이런 자들의 수혜는 대체로 이제 좀 중단기적입니다. 우리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은 분명히 이 로우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 때문에 사실은 이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픽스드 인컴 인베스터들이죠. 픽스드 인컴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라든가 유럽의 이제 독일 국채, 일본 국채 이런 것을 매수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좀 연금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들면은 그 연금들은 그 중에 이제 상당 포션은 이 픽스드 인컴 이제 고정 소득에 여기 이제 투자돼 있죠. 픽스드 인컴 이자를 받는 겁니다. 비교적 세이프하게 이제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국채는 인플레이션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연금 수혜자들은 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연금 수혜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본 세력입니다. 이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계 화살이 날아가고 그 이후에 또 한 방 맞고 지금도 이제 일본은 계속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혜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이렇게 이제 은행의 예금으로 이렇게 자산을 보관해 두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 이렇다면은 이 커머디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시진핑이 걸프만 연한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접촉을 해서 최근에 빠르게 이제 이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석유 거래,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많이 사오고 또 위안화로 이제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변 걸프만 연한 국가에게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입장이고 중국이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게 되는데 자, 이 사우디나 이런 걸프만 연한 국가 입장에서는 만약 중국이 위안화의 이 밸류만 잘 프로텍트 해준다면은 위안화로 사는 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사우디나 이 걸프만 연한 국가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페트로달러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 스텔스하게 이렇게 이탈하는 겁니다. 서서히 이탈하는 겁니다. 대놓고 오늘부터 페트로달러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사우디 아메리카로 부르고 앞에 텍산을 붙인 겁니다. 이제 미국이 과거에 이 사우디가 처음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이 사우디에 접근해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국을 통해서죠. 그리고 이 원유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기술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사우디나 걸프만 연한 국가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부족 국가들입니다. 뭐 사우디 왕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부족장이죠. 이들을 보호해주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이제 이 채굴 기술 같은 걸 제공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텍산, 사우디,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사우디나 이 걸프만 연합 국가들의 주권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걸프만 연합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주권은 그 나라에 고유한 겁니다. 결국 어느 시기에 미국이 국력이 약화가 된다. 미국이 이들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군사력이 약화가 돼서 이 경우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페트로달러에 있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나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뭐 고공행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이 자산을 미국이 이제 이 US 달러 이 표시 이 채권이라든가 이런 이제 투자를 했죠. 이런데 이제 피해를 본 겁니다. 이 졸탄 포자르는 페트로달러가 지고 있고 이제 페트로 위안이 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졸탄 포자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현재 뭐 이 페트로달러, 미국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식한 것이 유로화입니다. 그리고 뭐 엔화도 일부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화의 포션이 커진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졸탄 포자르는 좀 이제 다극화를 중국이 떠오른다. 중국이 떠올라서 새로운 이제 아시아존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이제 이 패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미국 중심 질서에 어느 정도 이제 잠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극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이나 글로벌 사우스가 생각하는 다극화는 조금 다른 겁니다. 즉, 이 중국이 새로운 미국이 되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계가 이제 이 페어하게 움직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다른 나라 국가들의 이해를 침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페어하게 무역거래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자, 이것을 글로벌 사우스는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다극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뭐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페트로달러의 탄생의 배경 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이 접근할 때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중국은 단순히 석유를 채취해서 가져가서 이제 중국 내에 가져와서 이제 정제를 하고 뭐 정유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걸프만 연합 국가들은 다른 형태로 국가를 개조할 그럴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도 자, 우리도 공업화해야 된다. 언제까지 석유만 캐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다. 언제 석유가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지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이제 첨단 산업을 짓든가 뭐 이런 IT 허브를 만든다든가 혹은 뭐 다른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뭐 공장을 막 이 정유 공장을 짓고 이런 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거죠. 미국은 딴짓에 이제 지금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고든 것이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기용 석유를 밀어내고 개발을 위한 석유, 즉 공장과 일자리를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만 연합 국가, 이란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중국의 손을 이렇게 벌리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트로 위안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기타 인프라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상하이의 석유 및 천연가스 거래소 플랫폼 이런 것들은 모두 페트로 위안 체제로 이런 것은 모두 페트로 위안 체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인프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걸프 협력회의, 이제 GCC로부터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거죠. GCC 석유 인민폐 청구서, 이것이 이제 페트로 위안의 새벽이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안화의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좀 금도 사 모으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CBDC, 중국은 디지털 위안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을 이 CBDC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GCC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 GCC 국가들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이제 뭐 빅데이터나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 센터, 그리고 5G, 6G, 뭐 심지어 우주 탐사 협력,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사우디나 이런 걸프만 연한 중동 지역 국가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거죠. 석유 캐는 것에서 이제 첨단 제조업으로. 그래서 밸런스 있게 유지를 해야지 결국 국가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중국해 공동 석유 탐사에 중동 국가들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미국이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이제 지휘국으로서 전 세계에 좀 이제 깡패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인색합니다. 물론 미국은 많은 돈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뭐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거 대표적이죠. 자,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좋아하는, 미국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데 미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외 국가들에게는 거의 이제 소홀한 겁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아프리카가 통째로 이렇게 이제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중남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남미나 중남미에 가서, 야, 너희들 중국이랑 놀지 마. 이 자식들, 너 중국이랑 놀면 알아. 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은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제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이, 야, 너 자식, 너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아이씨, 야,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경우 미국이 과연 알아서 이 자식 팰 거야, 이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움찔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한국이 당장 이제 한미동맹을 깨라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미국이 레버리지로 이용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몰려있다는 거죠. 이걸 한국 사람들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남미나 중동 국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죠. 자, 중국은 어쨌든 이제 이 CBDC,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중국이라는 뭐 전체주의 국가, 현재는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하지 않는 좀 이제 미국보다도 더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들은 중국에게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국이 괴가 천성해서 좋은 나라로, 착한 나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중국은 분명히 미국보다도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졸탄 포자르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 러시아 역시 계속 이제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전이 치명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서유럽과 미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뭐 나치 파쇼 체제를 엄청난 돈을 퍼붓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퍼붓는 것, 그것의 위선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 달라고 할 때는 진짜 뭐 10만 불, 100만 불도 안 빌려주더니만 저기는 무려 이 1,000억 불을 갖다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사우스는 아이고 고소해 하면서 이제 깔깔거리고 있는 겁니다. 속내는 지금 깔깔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란,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내용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역시 이제 중국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제 손을 내밀었지만 베네수엘라는 아직 이제 미국보다 중국에 이제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GCC, 걸프만 협력 국가도 이 확인 매장량의 40%, 둘이 합치면 80%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의 위안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석유 결제 대금으로.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0%를 가진 오펙의 절반을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빼앗겼고, 중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또 오펙의 나머지 절반에 던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죠. 자, 미국의 입지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미국이 그러면 항공모함 가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들겨 패고, 필리핀도 두들겨 패고, 인도네시아 두들겨 패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와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데, 현재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특히 러시아와 굉장히 이제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배터리 금속에 대해서 이제 또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릭스 코인은 앞에서 페트로 위안, 뭐 위안이 기축 통화가 되고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위안화가 브릭스 코인으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이 중국은 아직 그럴 만한 이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중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는 아직까지는 이 선진국 화폐를 위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신을 차리면은 저는 이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유지하고 또 이제 보다 존경받는 국가로 다시 이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브릭스 코인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아이디어입니다. 푸틴은 사실 어느 국의 화폐를 이제 기축통화로 뭐 상품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하기보다는 이들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자는 겁니다. 상품을 베이스로 하든 뭐 여기에 금이 추가되면 뭐 가장 좋겠죠. 그래서 상품 어떤 이제 뭐 어떤 각 국가들이 낼 수 있는 어떤 상품의 양이 있을 겁니다. 뭐 금이든 은이든 그리고 석유든. 자, 여기에 근거해서 또 이제 이 어떤 새로운 브릭스 코인 뭐 독립된 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듀얼 시스템입니다. 각국들은 자국 화폐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법정 화폐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별도의 브릭스 코인을 만들어서 이것은 상품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자는 주의가 뭐 소위 이제 카다피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푸틴 역시 여기에 조인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도 사실은 이 아이디어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이제 음흉한 욕심을 가지고 있죠. 위안화를 이용해서 이제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화 지위를 이제 침범해서 결국은 달러화 지위를 이제 밀어내고 자기가 이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국 지위를 차지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목적입니다. 자, 뭐 현재는 이런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뭐 다른 것은 뭐 제가 제껴두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글을 가져온 것은 저는 솔직히 이 글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이제 탐탁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중국의 돈을 받고 쓴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과 위안화가 이제 미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미국의 지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위안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너지는 이 달러의 지위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하고 뭐 고통스럽지만 금리를 끌어올려서 자 이제 이 통화량을 빨아들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단기간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또 고통스러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통화 정책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다시 이제 이 리인더스트리얼라이즈 재산업화를 해야 됩니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출을 하고 또 이제 나갔던 달러를 다시 벌어들이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대외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거, 이것은 뭐 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뭐 대표적인 게 통화 스왑입니다. 자, 과연 미국은 이런 일들을 다시 새롭게 이제 하면은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패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행태는 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특히 제가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 리소스를 대단히 자의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편파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제3세계국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1,000억 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습니다. 아이씨, 한 100억 불만 아프리카에 투자해주고, 100억 불만 남미에 투자해주고, 100억 불만 동남아에 투자해주고, 생산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짓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서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1,000억 불을 무기 사하고 펑펑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편파적으로 서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친 듯이 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이 잘란스키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정확한 속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러시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미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 드러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군사력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가 제품들로 이렇게 포장이 된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우와 하는 거죠. 뭐 천조국 떴다. 이제 뭐 푸틴 이제 하속으로 숨고 있다. 뭐 도망갔다. 노아의 방주 타고 남미로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미국 군사력이 만약에 허상이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안보를 중심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국가, 미국의 정책에 따랐던 국가들이 쉽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올인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실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착잡한데 이 주범을 따지면 사실 이제 조지 W 부시 같습니다. 뭐 오늘 방송 제가 페트로 위안 시대가 오지 않는다. 분명히 이 위안화의 입지는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의 위치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의 패권이나 이런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미국의 지위를 넘볼 만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NPL, Non-Performing Loan 같은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이제 시한폭탄들 역시 중국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이 방송을 만들면서 미국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제 산업화해서 공장을 짓고 이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좋은 잡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국가는 강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또 이제 세계에 필요한데 도움을 주고, 낭비적인 것은 줄여나가고. 자, 그리고 이제 깡패짓을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남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깡패짓 하다가 뭐였습니까? 결국 미국의 국부만 축인하고 미국의 이 아름다운 미국의 젊은이들의 생명만, 피만 이렇게 이제 소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정신 차릴지 지금 봐서는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